확률을 배우기 전에 일단은 확률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시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률은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을 처음 배워요. 그쵸?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에서 눈이 6이 나오기 위한 확률은 6분의 1이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동전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뭐 2분의 1이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습니다.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확률이 생기는 실험을 실시하는 것을 시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걸 시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아까 썼다시피 주사위에 눈이 6이 나오는, 또는 동전이 앞면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건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죠. 시행 속에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이번 단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이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고등학교 시기는 올라왔으니까 단어들이 좀 복잡해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을 묻는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어느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공간이라 한다. 1번. 뭐 아니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전사건이라 한다. 뭐 2번.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요. 은근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뜻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보고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뭐 여기 다 근데 알만한 거야.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표본공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6이 표본공간이죠. 그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이 표본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를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6의 눈이 나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근원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걸 근원사건이라고 하고,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뜻을 묻는 문제가 좀 고지식한 학교일수록 많이 나와요. 고지식한 학교일수록. 그래서 대전에서도 이제 대전고등학교나 뭐 이런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고지식한 학교거든. 거기 불교학교야, 불교학교. 애들 막 저기 한대요. 막 기도가 아니라 그 뭐라 해야지? 불교에서 하는 거 뭐죠? 아무튼 그거 한대요. 모여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에 강당에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목탁 두드리시고 그렇게 한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고지식한 학교에서는 한 1번 문제 정도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되고요. 개념 체크 밑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개의 동전을 던진대요.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나타낼 때 다음을 구하라라고 해서 다음이 없네요. 네. 이거는 내가 캡처를 잘못한 걸로 문제 안 풀고 넘어갈게요, 그냥. 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입니다. 합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A합 B, 여러분들 집합 배웠죠? A합 B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곱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를 풀 때도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 둘을 곱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을 곱사건이다라고 부른다는 거고, 표현을 할 때에는 A 교 B,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이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 세종에 있는 학생들을 랜덤하게 3명을 뽑았는데, 종촌고등학교 학생이거나, 또는 한솔고등학교 학생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종촌고 학생을 뽑아도 되는 거고 한솔고 학생을 뽑아도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럴 때는 이제 A합 B를 하면 되는 거고, 또는 이제 A 교 B다. 이 곱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를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여자이고 그리고 한솔고등학교 학생 이런 거를 이제 A 교 B다라고 얘기를 하죠. 배반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것을 배반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사건과 B사건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배반사건. 알겠죠? 그때 A 교 B는 공집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여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대피형 37번 문제를 보면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이미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의 카드의 개수는 10개고요. 거기서 한 장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A 집합을 한번 찾아보면은 2, 4, 6, 8, 12 A 집합입니다. 3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게 B라고 얘기한다면 3, 6, 9가 바로 B 집합이 되는 거죠. A 교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2의 배수이면서, 이걸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그쵸? A 교 B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6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 A 합 B가 아닌 거, 그러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란 뜻이죠. 그럼 우리가 A 합 B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A 합 B는 2, 3, 4, 6, 8, 9, 12 A 합 B고, 얘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10 157이 바로 A 합 B가 아닌 거가 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니까? 사건 A가 일어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 여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고, A 여집합을 찾아보면은 A가 아닌 거니까 1, 2, 3, 다시 1, 3, 5, 7, 9가 A 여집합입니다. 그쵸? 이 A 여집합의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주면 되니까 2의 5제곱이다. 이거 저기 때 고1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2의 5제곱이다 라고 해주면은 32개의 A와 배반 사건인 사건의 개수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3과 9, 이거는 A가 일어났을 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놈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확률이 이런 거구나 라고 보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고요. 자, 수학적 확률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적 확률이 이제 너네가 계산을 하게 되는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계산을 해요. 자, 어떤 시행에서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PA와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은 P 하고 여기 속에다가 뭐 때렸을 때 멍이 듦,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때렸을 때 멍이 들 확률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 P하고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가 이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수학적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수학적 확률은 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너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근원 사건의 개수 n분의, 그 다음에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r, 그래서 n분의 r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중등거의 그냥 복습입니다. 자, 밑에 개념 체크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새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면은 A가 뭐냐면은 2, 4, 6이에요. 주사위에서는. 그 다음에 5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B가 5 이하니까 1, 2, 3, 4, 5예요. 그때 PA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주사위에선 6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6분의 3, 2분의 1이다라는 확률을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은 6개의 눈금 중에 5개의 눈금에 해당되니까 6분의 5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지금은 그냥 중딩 때 배웠던 거 문자로 정리하는 거일 뿐입니다. 자, 38번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랑 B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니네 중딩 때 했던 거,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니까 6 곱하기 6 하면 36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36가지의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을 먼저 찾아볼게요. 서로 같은 눈이 나온다는 얘기는 1, 1 나오고 2, 2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6, 6 나올 때까지 6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고 해당하는 사건은 6이 되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 두 눈의 수의 합이 11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자, 5 나오고 6 나오거나 6 나오고 5 나오거나 6 나오고 6 나오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이래야지 더했을 때 11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36분의 3이 되는 거고 12분의 1이다라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든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5, 6과 6, 5는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서로 같은 주사위였으면 5, 6과 6, 5는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건의 개수를 세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가면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가 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사위에서 곱으로 만들 수 있는 수는 1부터 36까지를 만들 수 있어요. 맞나요? 1에서 36, 모든 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에서부터 36까지 이 사이에 들어있는 수를 만들 수 있다고. 주사위의 눈금의 곱으로는. 근데 완전 제곱수래. 1에서 36까지의 완전 제곱수는 1, 4, 9, 16, 25, 36이 있죠. 맞아요? 1이 나오는 눈금은 1,1 나와야 되고, 4 나오는 눈금은 1,4가 나오거나 4,1이 나오거나 2,2가 나오면 됩니다. 9가 나오는 눈금은 반드시 3,3이 나와야 되는 거고, 16이 나오는 눈금은 2,8은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4,4가 나와야 됩니다. 25도 5,5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36도 6,6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개수를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36분의 8이다 라고 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약분해 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39번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열할 때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죠.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몇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고딩식의 풀이를 하게 돼요.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으면 전체 경우의 수는 6팩까지입니다. 6팩. 그죠? 그리고 1, 2, 3, 3장의 카드가 이웃할 확률이라고 했으면 이웃할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1, 2, 3을 묶음 지우라고 했죠. 맞나요? 묶음 짓고 4, 5, 6 해주면 이게 몇 묶음이냐면 4묶음이야. 그러면 1, 2, 3, 3장의 카드가 이웃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은요, 저 4개의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4팩에 1, 2, 3, 3장이 적힌 카드가 이웃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러면 4개의 묶음을 일렬로 나열하는 4팩에 묶음 지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묶음 속이라고 했죠. 묶음 속. 그래서 묶음 속에 있는 1, 2, 3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3팩을 추가로 곱해주시는 것이 1, 2, 3의 카드가 이웃할 경우의 수예요. 지금 10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1번의 확률은 6팩분의 4팩 곱하기 3팩이 그때의 확률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3이 적힌 카드와 4가 적힌 카드가 양끝에 올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게요. 자,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 6개의 의자에 여기에 3, 여기에 4가 오거나 여기에 4, 여기에 3이 와야 된다는 거지. 일단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가 자리 바꾸는 게 두 가지 경우의 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여기 이 4개에 어떻게 나열되든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4팩까지가 나오죠. 2 곱하기 4팩까지. 가 바로 3, 4가 양끝에 오는 경우의 수고, 이거를 6팩으로 나눠주시면 이게 2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자, 상자 속에 흰 공이 5개,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대요. 근데 여기서 몇 개를 꺼낼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 지금 공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요, 이 10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10시 3이 전체 경우의 수죠. 맞아요? 자, 1번에 사건의 경우의 수 보도록 할게요.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어야 된대요. 흰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는 5C3이죠. 맞아?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해주면은 확률이 나오죠. 그러니까 10C3분의 5C3 해주면 이게 흰 공을 꺼낼 확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빨간 공이 2개, 검은 공이 1개일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할게요. 빨간 공은 3개 중에 2개 꺼내야 되고, 검은 공은 2개 중에 1개를 꺼내는 게 사건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10C3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3C2 곱하기 2C1 해주면 돼요. 안 어렵죠? 자, 3번.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여야 된대요. 흰 공이 2개라고 얘기를 했으면 5개의 공 중에 2개는 흰 공을 뽑고 곱하기 공 하나 남았죠? 하나 더 뽑아야 되지. 그거는 이 5개의 공 중에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빨간과 검정 중에 뽑아야 되는 거니까 5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게 흰 공이 2개일 경우의 수예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해주면 됩니다. 안 어렵죠?
벌써 와우. 벌써 우리 확률 반 이상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수학적 확률에서 동전의 앞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에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동전을 던진다고 치자. 자, 10번 던진다고 치자고. 10번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이 각각 6번과 4번이 나왔다고 치자고. 확률이 2분의 1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근데 100번 던진다고 치자. 100번 던진다고 치는데 60번과 40번이 나왔다 치자. 2분의 1 아니죠. 그죠? 자, 1000번 던졌다고 치자. 1000번 던지는데 600번과 그 다음에 400번이 나왔다고 치자. 이래도 2분의 1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지? 600번, 400번은 너무 오버한 거고, 그래도 6을 쓰고 앉아있네. 미친놈. 자, 580번과 그 다음에 420번이 나왔다고, 이래도 2분의 1은 아니에요. 그죠? 자, 1000번 던졌다고 칩시다. 1000번 던졌는데, 그러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5130번과, 너무 어렵다. 4870번이 나왔다고 치자. 이래도 2분의 1의 확률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것들이 점점 이제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기도 하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그것의 통계치의 확률을 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면에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 10번 던지는 거에선 10분의 6인 거고, 여기 나오는 거에선 100분의 60인 거고, 얘는 1000분의 580인 거고, 얘는 만분의 5130인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바로 통계적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지? 자, 통계적 확률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야구 봐요, 야구? 야구 좋아해요? 야구. 대한민국 사람들 야구 좋아하잖아. 난 안 좋아하지만. 난 야구 싫어해. 근데, 야구의 타자의 타율. 들어봤어요? 타자 타율? 나 잘 모르지만 0.315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타자의 타율이 0.315다고 하자고. 이게 통계적 확률이죠. 이 사람이 안타를 칠 확률이 1000번 중에 315번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통계로서 얘가 안타 칠 확률을 구하는 거.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장 많은 적이죠. 가장 많은 예죠. 밑에 개념 체크를 보도록 하시면, 어느 씨앗을 2만 개를 심었을 때 싹이 나는 것이 12000개였대요. 씨앗을 1개 심을 때 싹이 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통계적으로 2만 번분의 12000번의 확률로 우리는 싹은 나니까 2만 번의 12000이 확률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표는 실험용지 100마리에게 담배 연기 농축물을 매일 일정 양씩 투여했을 때 농축물을 투여한 기간에 따라 생존한 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농축물을 투여한 11일 동안 생존한 쥐가 앞으로 3일 내에 사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담배가 해로우니까, 그죠? 쥐들이 죽겠죠. 근데 이렇게 금방 죽을 정도로 해로울까, 사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농축물을 투여한 후 11일 동안 생존한 쥐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60마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앞으로 3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면 3일 후에는 20마리가 남아요. 그럼 몇 마리가 죽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40마리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망할 확률은 그러면 60분의 40인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3분의 2다 라고 구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기하학적 확률 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했던 겁니다. 어떤 선분의 길이나 또는 영역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기하학적 확률. 그죠? 니네가 많이 했던 풀이 방법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트를 던질 건데, 그 다트를 던질 때, 몇 점에 맞게 될 확률. 막 이런 거. 그죠? 또는, 이런 거 있죠. 사격 선수가
총을 쏠 건데 이 사격 선수의 그 스킬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쏘긴 쏠 거래. 그리고 빗나가진 않을 거래. 그때 얘가 뭐 몇 점에 맞을 확률 뭐 이런 거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겠지. 그것이 길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전체 길이 분의 사건의 길이를 해주면 되는 거고, 넓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전체 넓이 분의 그 다음에 사건의 넓이를 해주면 그러면 기하학적 확률이 나오게 돼요. 보통 부피까지는 잘 안 나오고 길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가 넓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분의 사건의 영역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 되겠어요. 밑에 개념 체크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원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1, 2, 3인 동심원으로,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심원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중심을 갖는 원이다라는 단어예요.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죠. 그냥 쏘는 거야. 그냥 쏘는 건데 빗나가지도 않고 빗금에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새끼를 이제 어떻게 풀어주면 되느냐. 일단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전체 넓이는 반지름이 3짜리 원의 넓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9파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넓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건의 넓이는 반지름 2짜리 원의 넓이 4파이에서 반지름 1짜리 원의 넓이 파이를 뺀 3파이가 사건의 넓이에요. 그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체 넓이분의 사건의 넓이 해주면 되니까 9파이분의 3파이 해주면 되고 약분 때리면 3분의 1이다라는 확률로 빗금친 부분에 맞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42번 문제. 기하학적 확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점 P를 잡을 때 둔각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P를 여기다가 잡았다. P를 여기다가 잡으면 PBC 삼각형은 요런 삼각형이 되고 이 새끼는 예각이 돼요. 예각 삼각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P를 여기에다가 잡았다. 그러면 PBC 삼각형은 요런 삼각형이 되고 그러면 이 새끼는 둔각삼각형이 되지. 그러면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기준이 짓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나와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원이 있을 때 원의 지름으로 만든 원주각은 어디에다가 그리든 항상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네들은 배웁니다. 기억납니까? 어디에다가 그리든 원의 지름으로 만든 원주각은 항상 수직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자, 여기서 P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원 안에서 P가 잡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원 위에서 잡히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돼요. 맞나요? 근데 이 안에서 잡히면 그러면 어디에다가 잡히든 간에 무조건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반원의 안쪽인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해볼게요. 자,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할 건데 전체 넓이는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짜리니까 100이 바로 전체 넓이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넓이를 구할 건데 사건의 넓이는 반지름 5짜리 반원의 넓이와 같으므로 2분의 25파이가 사건의 넓이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100분의 2분의 25파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8분의 1파이가 정답이 되죠. 어렵지 않죠? 어려운 부분 아직 없습니다. 자, 넘어가면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것도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의 복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0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보다 큰 확률은 없고요. 0보다 작은 확률은 없어요. 그때 0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확률, 1은 무조건 일어날 확률을 1이라고 하죠. 맞아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확률이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은 개념 체크에 흰 공이 3개고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 공을 꺼낼 때 다음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주머니 속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있대요. 여기서 1개의 공을 꺼내겠대요.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체 공이 5개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흰 공이 나옵니다.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이 안에는 흰 공과 검은 공밖에 없기 때문에 흰 공 또는 검은 공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확률은 1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파란 공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3번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0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A 합 B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 빼기 A 교 B,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 첫 번째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주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전체 집합 안에 A 집합이 요래 있고 B 집합이 요래 있을 때 A 합 B, A 합 B의 확률은 바로 여기 이 전체가 바로 A 합 B의 확률이에요. 네요. 근데 이 A 합 B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A의 확률을 더하고 거기에 추가로 B의 확률을 더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A 교 B의 확률은 2번 더해지게 돼. 그치? 그래서 한 번 빼야 되는 건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들 이거 뭐로 많이 했었죠? 원소의 개수로 많이 했었죠. 원소의 개수. 맞아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해서 너네가 이거 중학교 때 뭐 했었냐면 NA 합 B,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풀었다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양변에 곱하기 NU분의 1을 할 거야. NU분의 1. 그럼 이 새끼가 뭐가 되냐면 NU분의 NA 합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U분의 N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 새끼는 NU분의 NB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이 새끼는 NU분의 NA 교 B다가 돼요. 근데 이게 뭐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잖아. 맞나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PA 합 B가 되는 거고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PA, A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얘도 전체분의 B니까 PB, B의 확률이 되는 거고 전체분의 A 교 B니까 빼기 PA 교 B, A 교 B의 확률이 되는 거다라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설명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를 던질 건데 A 사건은 2의 배수. 그러니까 2, 4, 6이라고 합시다. 자, B 사건은 3의 배수. 그러니까 3, 6이다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에서 너희들에게 2 또는 3의 배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A 합 B를 먼저 구하죠. 이게 2 또는 3이니까. 그치? A 합 B를 구하면 2, 3, 4, 6이 되는 거고 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6개의 눈금 중에 4개의 눈금에 해당하니까 3분의 2다라고 풀어주는 게 니네가 그 전에 풀었던 방법이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2 또는 3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A 합 B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A가 일어난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빼기 A 교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A 합 B는 3분의 2고 PA는 요거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PB는 요거니까 3분의 1이고 빼기 PA 교 B는 A 교 B가 지금 6이 하나 겹치죠. 그래서 빼기 6분의 1이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4가 생겨서 같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주사위의 눈금으로도 왜 교집합을 빼줘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조건부, 특히라고 해서 세 번째 줄을 보도록 하면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라고 했어요. 배반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A가 일어나면 B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배반 사건이다라고 한다 그랬지. 맞아요?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그러면 A 교 B는 없어요. 배반 사건이면 A가 일어나면 B는 절대로 안 일어나기 때문에 A 교 B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 A 교 B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서 0이기 때문에 P A 교 B가 사라져서 A 사건의 확률 더하기 B 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너네가 앞에서 했던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죠? 뭐 따로 외운다거나 할 필요 없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식인 이유는 여기 나와 있고. 그럼 이게 이제 A 합 B 두 개가 아니라 A 합 B 합 C 또는 A 합 B 합 C 합 D 네 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려울 게 없죠. 그죠? 보통 3개 정도까지만 나올 거고요. 자, 개념 체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3번 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 적힌 20개의 구술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구술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알겠어요? 그러면 1부터 20 사이에 3의 배수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3, 6, 9, 12, 15, 18까지가 있죠. 4의 배수가 뭐가 있는지, 4의 배수 사건을 B사건이라고 할 거고, 그럼 4의 배수엔 뭐가 있냐면 4, 8, 12, 16, 20이 있습니다. 근데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 A 합 B예요. A 또는 B. 그죠? A 합 B. 그럼 이 새끼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인데요. P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20분의 6 더하기 PB는 20분의 5에서 빼기 A 교 B는 얘네가 지금 몇 개 겹치냐? 12, 12 겹치고요.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은 20분의 1을 빼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네, 그럼 확률이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수학경시대에 수전 학교 학생 2명을 뽑는데 2학년 학생은 5명이 3학년 학생은 7명이 응시했대. 그러면 총 12명이 응시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대표로 뽑힌 학생이 같은 학년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2학년 2명이 뽑힌 확률과 이 사건을 A라고 하자. 2학년 2명이 뽑히는 사건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학년으로만 2명이 뽑히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근데 A랑 B는 서로 배반입니다. 왜? 2학년만 2명이 뽑히는 것과 3학년만 2명이 뽑히는 것은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둘은 서로 배반이에요. 그러면 2학년이 2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면 5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5C2가 되고요. 3학년만 2명을 뽑히는 경우에는 7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니까 7C2가 되겠어요. 맞나요? 그러면 2학년만 2명이 뽑히는 확률을 구해보면 12C2분의 12명 중에 2명 뽑는 뽑기에서 5명 중에 2명이 뽑히는 게 2학년 2명이 뽑히는 확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바로 P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학년만 2명이 뽑히는 확률은 12명 중에 2명을 뽑는 것 중에서 7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3학년만 2명이 뽑히는 확률이고, 이 새끼가 PB가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두 개를 서로 더해준 게 같은 학년일 확률이 되는 거죠.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넘어갈게요. 6건의 확률. 6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죠.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언제 많이 사용을 해요? 적어도. 야, 이 적어도가 참 진짜, 그죠? 니네 많이 괴롭혔어요. 적어도라는 표현이 사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은 되는 거죠. 자, 밑에 개념 체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를 보시면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주사위에는 짝수거나 홀수인 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사위는, 그치? 2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2개의 주사위가 짝짝일 수도 있고 홀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짝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홀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짝짝을 곱하면 짝이 나와요. 홀홀을 곱하면 홀이 나오고 짝홀을 곱하면 짝이 나오고 홀짝을 곱하면 짝이 나와요. 맞나? 근데 문제에서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이 4가지 중에 무려 3가지를 구하라는 거지. 그지? 안 하겠다 이거야.
이렇게 안 풀겠다. 어떻게 풀겠다? 홀수일 확률, 이거 한 가지를 구해서 1에서 빼면 되잖아. 맞나요? 주사위 두 개의 눈금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첫 번째 주사위에서 2분의 1의 확률로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 2분의 1의 확률로 홀수가 나오고, 주사위 두 개는 동시에 곱하기 때문에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1에서 빼주면, 그러면 4분의 3의 확률로 홀수가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6건의 확률. 자, 벌써 한 단원은 끝났죠? 아주 좋아요. 못 알아듣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택할 때 소수가 적힌 카드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소수가 뭐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자. 1부터 10 사이의 소수는 2부터 시작이죠? 1은 소수가 아니에요. 알고 있죠? 머릿속에 1 떠오르는 애들 지금 여기 있을 거야. 2,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없네요. 2, 3, 5, 7이 소수예요. 그치? 2, 3, 5, 7을 적어도 한 장 택할 확률. 그러면은 내가 3장의 카드를 뽑을 때 거기에 2, 3, 5, 7이 들어가도 된다는, 하나라도 들어오면 적어도 하나잖아요. 하나라도 들어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할 겁니까? 1에서 뺄 거야. 소수가 아닌 수를 뽑을 확률을 1에서 빼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소수가 아닌 수에는 또 어떤 거가 있나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2 소수가 아닌 수죠. 그죠? 10장의 카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해당되니까 1 빼기 10분의 6만 해주면은 잠깐만, 아니죠. 10분의 6이 아니죠. 3장을 동시에 뽑을 건데, 자, 그러면 소수가 아닌 수가 나오는 확률은요, 10장의 카드 중에 3장을 뽑을 건데, 그 10장의 카드 중에 3장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이 6개의 숫자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야 되니까 6C 3이 되겠습니다. 10C 3분의 6C 3이 소수가 아닌 수에서 3개를 뽑을 확률이고요. 이거를 1에서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소수가 들어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아시겠죠? 네.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건 A랑 B가 있는데, A가 일어났다라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기 쉬운 것은 뭐냐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서로 같지 않나요? 라고 많이들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알겠지? 완전 다른 얘기. 왜냐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A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이 시행이 성립하는 거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종촌고 학생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종촌고 학생이 있는데 여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다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안경을 쓴 학생과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남학생이 200명이 있고 여학생이 100명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근데 안경을 쓴 남학생이 200명이 있고 여학생이 100명이 있으면 전체는 300명인 거죠. 그쵸? 자, 근데 안경을 쓴 남학생이 150명이 있고 안경을 쓰지 않은 남학생이 50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안경을 쓴 여학생이 50명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여학생이 50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내가 이 학생들을 강당에다가 가둬놓을 거야. 강당에다가 가둬놓고 여 안에서 뽑아낼 겁니다. 학생을 뽑아올 건데, 자, 뽑힌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일 때, 그때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안경 쓴 여학생을 확률을 두 가지를 구해볼게요.
알겠죠? 안경을 쓴 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은 안경을 쓴 학생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일단은 안경을 쓴 학생이어야 해. 맞니? 안경을 쓴 학생이 지금 200명이 있잖아요. 그죠? 얘네 지금 총원이 300명인데 그러니까 300분의 200의 확률로 이 새끼는 시행이야. 시행 자체가 300분의 200의 확률로 시행이 된다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 거고 분의 여학생일 확률이라고 했으면 안경을 쓴 여학생 50명, 300명 중에 50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경을 쓴 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은 전체 학생 수 300명 중에 50명이니 6분의 1입니다. 자, 이거 뉘앙스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안경을 쓴 학생일 때 여학생이어야 돼. 그러면 안경을 쓴 학생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시행으로 인정하지 않아. 전체 경우의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체 경우의 수는 안경을 쓴 학생이어야 해. 근데 그 전체 경우의 수도 어떤 확률로서 일어난다고. 300분의 200이다라고 하는. 아시겠지? 그래서 안경을 쓴 학생일 때 이게 전체 확률이에요. 300분의 200의 확률 중에 300분의 50의 확률로 우리가 여학생이 나오는 거죠. 4분의 1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 B바 A라고 적습니다. P, B바 A. 이게 A가 일어났다. A라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 번째 봐요, 지금. 언제 또 봤냐면, 니네 저기 할 때, 함수할 때 봤어요. 함수할 때. 맞아요? A집합의 조건제시법에 A집합은 X바, X는 짝수. 라고 한다면은 A집합이 2, 4, 6, 8, 땡땡땡이잖아요. 맞아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앞에 있는 거라는 수학적 기호예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P, B바 A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A 조건을 만족시키는 앞에 있는 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P, A가 그러니까 A가 일어나야 일단은 이게 성립이 돼요. A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A가 먼저 일어나는 게 조건이야. 그래서 PA 분해가 되는 거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럼 사건의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A랑 B는 같이 있겠죠. 교집합을 봐야 됩니다. 아까 내가 지워버렸는데 안경을 쓴 여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안경을 쓴 여학생의 300분의 50을 했잖아요. 맞아요?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서 개념 체크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연이 나왔을 때 이걸 A다라고 할게요. 소수일 확률 이걸 B라고 하면 P, B, 바, A 구하라는 거고 PA가 일어나야 PA가 일어나야 이 사건이 비로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A분의 짝수면서 소수인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PA는 짝수연이 되는 확률 2분의 1 분의 짝수면서 소수일 확률은 2밖에 없죠. 2. 짝수면서 소수인 건 2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6분의 1 해주면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확률이 나와요. 아시겠죠? 자, 내려갑니다. 넘어갑니다. 조건부 확률의 계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제 확통을 두 번의 시험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그 두 번의 시험에 걸쳐서 보는 확통 시험의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보통 웬만하면 확률은 들어가고 조건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도 지금 배우는 거 부분 정도까지가 이제 저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다라고 넉넉하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을 보도록 하시면 니네 집합의 현산이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PA가 2분의 1,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 PB가 5분의 2,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그때 PA 여, 교, B 여가 10분의 3이래.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요 새끼를 선생님이 좀 바꿔볼게요. P, A, 합, B의 여라고 바꿀 수 있죠.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 기억나 이름? 와우! 네, 드모르간입니다. 그죠? 자, 얘가 10분의 3이다라는 거예요. A 합 B가 아닐 확률이 10분의 3이란 얘기는 A 합 B의 확률은 10분의 7이라는 거지.
맞나요? 자, 요거 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P, B바 A를 구하래요. 자, P, B바 A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교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죠.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A교 B를 구해야 되는데 A교 B가 없네. 그럼 A교 B는 A 합 B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A 합 B를 좀 손봐줄게요. A 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입니다. PA 합 B가, PA가 2분의 1이고, 이 새끼가 그러니까, 10분의 5라고 적을게요. 더하기. PB가 5분의 2니까 10분의 4라고 적으면 10분의 9.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PA 교 B는 10분의 2. 그러니까 5분의 1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 교 B 자리에 5분의 1을 적어주면 5분의 2의 확률이다라고 1번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냥 그 집합의 연산이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연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A가 0.5고 A가 일어날 확률이 0.5고 A 교 B가 0.3이고 그때 A 합 B가 0.7이래.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바 B 여래요. 그러면 저 새끼는 또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 자, B 여가 일어났을 때 A 여면서 B 여인 녀석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맞아요? 조금 손봐줍시다. B 여가 일어날 확률을 1-B가 일어날 확률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여 교 B여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A 합 B의 여가 되겠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요. A 합 B가 0.7이니까 A 합 B의 여는 0.3입니다. A 합 B가 안 일어날 확률이니까 0.3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P, B를 빼줘야겠죠? P, B가 또 없어? 그럼 또 구해줘야지. 자, P,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와 같습니다. A 합 B가 0.7이고 는 PA가 0.5고 더하기 PB는 몰라요. 이걸 구하는 거니까 빼기 A 교 B는 0.3이다 라고 해주면 되죠. 0.2가 넘어가니까 PB가 0.5다 라고 풀 수 있어요. 그럼 PB 자리에다 0.5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1에서 빼면은 0.5가 되겠죠. 그죠? 0.5분의 0.3이 되는 거고 5분의 3이다 라고 확률 구해주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저거는 집합의 연산이랑 계산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합 부분에 혹시 뭐 모르는 연산이 있다거나 했을 때 나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문제 푸는 거 보고 아 맞다 하고 기억해내면 되는 거죠. 질문해도 되고요. 47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편은 어느 학생 50명에 대하여 영화관 관람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럼 여학생을 뽑아야 하는 거야. 그치? 여학생을 뽑아야 시행을 한 거라고. 여학생이었을 때, 그럼 여학생이 30명이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얘가 그 학생이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P, 자, 영화를 본 바 여학생 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 새끼는 P 여학생 분의 P 여교 영화죠. 맞나요? 여학생을 뽑았을 때 영화를 본 여학생일 확률인 거잖아요. 여학생을 뽑았을 때 영화 본 여학생의 확률. 그럼 여학생을 뽑아야지만 일단 시행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50분의 30분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를 본 여학생은 여기 있죠. 18명. 그래서 50분의 18이 되는 거고 30분의 18이다라고 하는 확률 구해주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애들이 다 틀려오는 게 조건부 확률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도록 하시면 이거를 이제 단순히 수식으로만 정리를 하자면 자, P, B바 A가 PA 조건 중에 PA 교 B와 같으므로 양변에 PA를 곱하게 된다면 PA 곱하기 PB바 A가 PA 교 B가 된다라고 그냥 단순히 수식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단순히 수식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거, 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A 바 B다라고 얘기하는 건 P, B가 일어났을 때 P, A, 교, B가 일어날 확률인 거고, 양변에 PB를 곱해주게 된다면 PB 곱하기 P, A 바 B는 P, A, 교, B다 라고 해서 이렇게 단순 수식으로 풀어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이제 수식으로 P, B 바 A는 P, A 분의 P, A, 교, B다라고 해서 P, A 여기 있고 P, A, 교, B는 이 새끼로부터 찾아내면 되는 거죠. P, B 분의 P, A, 교, B니까 얘가 0.5라는 거니까 P, B 자리에 0.6 대입해가지고 여기다가 양변에 곱해주면 P, A, 교, B는 0.6 곱하기 0.5니까 0.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0.6분의 0.3이다라고 풀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런 풀이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와. 알겠어?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 그치?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필요가 없냐? 그건 또 아니야. 확률의 곱셈 정리가 언제 나오냐면 얘들아, 이런 거가 있어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 속에 빨간 공이 뭐 5개가 들어있고 노란 공이 뭐 3개가 들어있고 파란 공이 뭐 7개가 들어있을 때 여기서 공을 순서대로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을 꺼낼 건데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을 꺼낼 건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이런 거죠. 첫 번째 공이 꺼내는 사건을 A, 두 번째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요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맞나요? 중학교 때 했던 거라고. 그치?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공을 2번 꺼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지금 공이 총 15개가 있는데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온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올이라고 한다면 15분의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15분의 5구요. 곱하기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은 아까 빨간 공 꺼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공이 지금 몇 개 남았냐면 총 14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14분의 3이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게 니네가 중학교 때 했던 풀이라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공의 총 개수가 바뀌니까 빨간 공이 나왔을 때 이 문제의 조건이 딱 바뀌어요. 그쵸? 이 문제 조건이 바뀐 거였을 때 새로 적응시켜줬다고 확률을. 이건 중학교식 풀이고요. 고등학교식 풀이에서는 PA 곱하기 PA B바 A 라고 우리가 이 새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A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걸 곱해줘야 되는 거죠. 얘는 그렇게 중학교식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요거 외워서 하지 마시고. 자, 넘어가면 48번 문제입니다. 3장의 당첨권이 포함된 7장의 경품 응모권에 들어있는 상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당첨권은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꽝이 4개가 있는 7장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장씩 2번 뽑겠대요. 그때 2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뽑은 건 다시 넣지 않겠대.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7장 중에 3장의 확률로 당첨돼요. 곱하기 이제 몇 장 남았냐면 6장 남았죠? 6장 중에 2장의 확률로 당첨됩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게 중등식 풀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풀으라고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이고 더 좋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가 당첨일 확률을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가 당첨이 될 사건을 B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PA 곱하기 B바 A다라고 해가지고 막 풀면은 시간만 더 오래 걸려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49번 문제. 4장의 당첨 복권을 포함해서 10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을 순서로 한 장을 뽑을 때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함정이라기보다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을만 당첨을 뽑아야 되는지, 을도 당첨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갑이 당첨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을이 당첨을 뽑을 확률은 우린 이렇게 봅니다. 갑이
당첨이고 을이 당첨인 경우와 그 다음에 갑이 꽝이고 그 다음에 을은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해야죠. 자, 4장을 포함해서 10장의 복권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 안에는 당첨 복권이 4장이 있고 그 다음에 꽝 복권이 6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갑도 당첨이고 을도 당첨일 확률은 갑은 10분의 4의 확률로 당첨이고 을은 당첨 하나 사라졌으니까 9분의 3의 확률로 당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도 당첨이고 을도 당첨일 확률이고요. 90분의 12가 되는 거고 갑은 꽝인데 을은 당첨일 수도 있잖아. 그치? 갑은 꽝인데 을을 당첨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갑은 10분의 6의 확률로 꽝을 뽑고요. 을은 9장 남은 것 중에 4장의 확률로 당첨을 뽑죠. 곱해주시면은 90분의 24가 돼요. 이 둘을 서로 더해야겠죠? 그래서 90분의 36이다가 정답입니다. 안 어렵죠? 그냥 중등식으로 푸세요. 계속 강조합니다. 자,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돌이 4개, 검은 바둑돌이 3개가 들어있대요. 자,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이 4개, 검은 바둑돌이 3개가 들어있대요. 주머니 B에는 흰 바둑돌이 2개, 검은 바둑돌이 4개가 들어있대요. 둘 중에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자, 요거 A, B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모르죠. 2분의 1 확률이 생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임의로 택한다는 얘기는 A, B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해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더니 자, 2개를 꺼냈대요. 그랬을 때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1개씩 나왔을 때 여기까지가 조건이죠.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1개씩 나왔을 때 이 바둑돌 2개가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복잡스럽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뭐냐? P, A가 A에서 나올 A에서 PA에서 나옴 바, 흰 1개, 검 1개인 거지. 그치? 그러면 흰 1개, 검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흰 1개, 검 1개가 나올 확률은 A 주머니에서 흰 1개, 검 1개가 나올 확률은 7개의 구슬 중에 2개의 구슬을 뽑을 건데 그 중에 4개의 흰색 중에 1개를 뽑고 3개의 검은색 중에 1개를 뽑아야 돼. 이게 A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이야. B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6개의 공 중에 2개의 공을 뽑을 건데 그 중에 2개의 흰색 중에 1개가 나오고 동시에 4개의 흰색, 검은색 중에 1개가 나와. 이게 B 주머니에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올 확률이야. 이 둘을 더해주면 흰 1, 검 1의 확률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여기서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확률 시작이라고. A, B 두 주머니에서 한 주머니를 임을 택하여. 그러니까 A에서 흰 하나, 검 하나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이거고요. B에서 흰 하나, 검 하나를 뽑은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이겁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A를 뽑을지 B를 뽑을지 해서 2분의 1 확률이 생긴다고. 알겠지? 그럼 이게 뭐야? 흰 하나, 검 하나일 확률이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새끼는 우리가 이제 풀어 적으면 P, 흰 하나, 검 하나 분의 P, A에서 정확히 이제 한글로 적으면 A에서 흰 하나, 검 하나인 거지. 맞나요? 흰 하나, 검 하나 분의 A에서 흰 하나, 검 하나. 그러면 흰 하나, 검 하나의 확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7C 2분의 4C 1 곱하기 3C 1. 글씨가 너무 개판인데? 자, 7C 2분의 4C 1 곱하기 3C 1. 이게 A에서 흰 하나, 검 하나고 더하기 B에서도 2분의 1 곱하기 6C 2분의 2C 1 곱하기 4C 1. 이게 흰 하나, 검 하나가 나올 확률이에요. 그쵸? 이 중에 A에서 흰 하나, 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7C 2분의 4C 1 곱하기 3C 1 해서 얘 새끼만 계산해주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거죠. 뭐 계산 뚝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9분의 15. 쉽죠?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면 있는 독립과 종속은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